여러분, 오늘 밤,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속여온 거짓말에 스스로 속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거짓말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나는 45년 전 그 살인 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해 이 모든 걸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 와서, 왜 그날 밤의 진실을 묻는 겁니까? 기억이 사라진다. 내가 정말로 치매에 걸린 건가? 아니면 내가 그날 밤의 진범이었던 건가? 거짓과 진실, 기억과 망각,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반전.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억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항원의 뒤바뀐 운명, 기억의 퍼즐, 여러분을 놀라게 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요양원 복도에는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와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섞여 들립니다. 혹시 낯선 공간에서 눈을 뜬 적이 있으신가요? 박영환 씨는 오늘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잠시 멈춥니다. 요양원이구나. 또 깜빡했군. 작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나는 치매가 아니야. 4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 온 거지. 누군가는 이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 내 기억을, 내 행동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안다. 여러분, 지금 시계 초침 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갑자기 멈추는 느낌 상상되시나요? 영환 씨의 머릿속도 지금 그와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착각 속에서 그는 병실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비치는 석양을 바라보며 자신의 계획을 되새깁니다. 치매 환자로 위장해 들어온 이곳에서 영환 씨는 45년 전 미제로 남은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에 숨어 있는 뉘앙스를 눈치챈 적 있으신가요? 박영아님, 오늘은 어떠세요? 식사는 잘 하셨죠? 아, 네. 오늘은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저분, 치매라기엔 너무 또렷하지 않아요? 어제도 밤새 뭔가 적고 계시던데요. 쉿, 들려요. 그냥 조용히 지켜봐요. 여러분,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는 느낌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영환 씨도 간호사들의 수상한 시선을 느끼며 더욱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노트에 요양원에서 본 것들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찾아오고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며 희미하게 라디오 소리가 들려옵니다. 밤이 되면 더 예민해지는 감각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도 그 남자가 복도를 서성거렸다. 하얀 머리, 검은 지팡이. 매번 나를 힐끔거린다. 혹시 그가 범인일까? 잠시 후 영환 씨의 휠체어가 멈추고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네, 오늘도 기록하는군. 요양원에선 조심해야 해. 여긴 비밀이 많거든.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선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기억을 훔쳐가.
여러분, 누군가가 기억을 훔쳐간다는 말 믿으시겠습니까? 영환 씨는 그 남자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곳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낮이 되자 요양원 식당에는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와 환자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공간에서도 낯선 단서를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저기, 저 여자분 매일 같은 노래를 흥얼거린다. 가사 속에 혹시 단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피어오른 연기, 사라진 그림자. 연계, 그림자. 45년 전 그 사건의 현장에도 불이 났었지. 영환 씨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사건 현장, 불길, 그리고 누군가의 울음소리. 하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흐릿합니다. 오후가 되어 정원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을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기, 저 남자 항상 나를 피한다. 왜지? 아버지, 미안해요. 작게 중얼거리던 남자가 영환 씨와 눈이 마주치자 급히 고개를 돌립니다. 아버지? 저 남자가 내 아들일 리가 없는데. 아니, 혹시 여기 있는 환자 중 누군가가 나의 가족일 수도 있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의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영환 씨는 점점 요양원 사람들에 대한 의심을 키워갑니다. 누가 진짜 환자이고 누가 감시자인지, 그리고 누가 4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는지 혼란이 깊어집니다. 밤이 찾아오고 요양원 복도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수화기를 드는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당신이 찾는 진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구냐? 기억하세요.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가 가장 멀리 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영환 씨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영환 씨는 그 전화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혹시 요양원 어딘가에 45년 전 사건의 범인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을 노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일까?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새벽이 되어 병실 문이 살짝 열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다가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박영화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금이 몇 시죠?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늘은 특별한 약이에요. 기억을 편하게 해주는 약이죠. 기억을 편하게. 혹시 내 기억을 지우려는 건 아닐까? 영환 씨는 약을 몰래 베개 밑에 숨깁니다. 이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기억을 조작하려 한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낮이 되어 요양원 프로그램실에서는 미술 치료가 한창입니다. 붓질 소리와 환자들의 웃음이 어우러진 그 공간에서 여러분은 그림 한 장이 기억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각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려볼 거예요. 내가 기억에 남는 장면. 붓을 움직이다가 멈춥니다. 왜? 손이 떨리지? 그림 속에 진실이 숨어 있어요.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옆자리 환자가 속삭입니다. 무슨 뜻이야? 여긴
기억을 숨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여러분, 영환 씨는 그림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캔버스 위엔 검은 그림자와 붉은 불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얼굴이 남아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식사 시간에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립니다. 영환 씨는 혼잣말을 합니다. 점점 더 혼란스럽다. 내가 치매를 연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건지. 갑자기 정전이 되어 환자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 공감하시나요? 괜찮으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어. 이곳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 거야. 다시 병실로 돌아온 영환 씨는 창밖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45년 전 그날 밤, 불길, 비명, 그리고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도는 한마디가. 아빠, 제발. 여러분, 기억과 현실, 그리고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일들 사이에서 영환 씨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듭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들리며 영환 씨의 마음은 또다시 과거로 전환됩니다. 나는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내가 치매 환자인지, 아니면 진실을 감춘 죄인인지. 영환 씨는 요양원에 입소한 첫날부터 하나씩 기억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질수록 그를 둘러싼 사람들 모두가 의심의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밤이 깊어가고 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러분, 이 순간 영환 씨의 심장은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을까요? 당신이 찾는 진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구냐? 그날 밤, 넌 어디 있었지? 전화가 끊기고 영환 씨의 심장 박동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영환 씨는 아직 모릅니다. 이 요양원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자신의 기억 저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밤이 있으신가요? 바로 지금 박영환 씨가 평생을 따라다닌 잊지 못할 그 밤의 기억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비가 내리고 천둥이 요양원 창문을 두드리던 그 밤처럼 영환 씨의 마음에도 먹구름이 가득했죠. 45년 전, 그 끔찍한 밤이 아직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왜 그랬는지, 무엇을 봤는지 기억은 흐릿하기만 해.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밤 자신이 피투성이가 되어 집에 들어선다면 가족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영환 씨의 아내는 그날 평생 잊지 못할 공포를 마주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옷이 이렇게 젖었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죠?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길에서 미끄러졌을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으려 애썼지만 그날 밤 이후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이유 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어린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니 결국 말을 잃고 말았죠. 그날 밤 이후 우리 가족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 아내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아들은 방 한 구석에서 그림만 그렸지. 혹시 가족의 변화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영환 씨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영환 씨를 바라보던 그날, 그녀는 마지막 힘을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나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진실을 찾아야 해요. 기억이란 얼마나 잔인한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죠. 영환 씨는 그 밤을 떠올릴수록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의 음모가 숨어 있었고, 그 진실은 나를 요양원까지 이끌었어.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이 가족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환 씨의 아들은 불타는 집과 울부짖는 사람들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불길, 그림자, 그리고 울부짖는 얼굴이 있었죠. 아들의 침묵 속에 숨겨진 고통과 기억의 파편들이 나를 괴롭혔어. 그 그림은 우리 가족이 겪은 비극의 단서였어. 영환 씨는 그날 밤의 기억을 더듬으며 사건의 진실을 찾아 나섭니다. 사건 당일 그는 집 근처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고 기억합니다. 불길 속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했죠. 하지만 얼굴은 흐릿하게만 떠오릅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그 조각들을 맞추는 것이 내 마지막 희망이야. 혹시 기억을 되찾기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영환 씨는 요양원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야. 요양원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속삭이며 지나갑니다. 영환 씨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입니다. 박영화님, 요즘 밤마다 뭔가를 중얼거린다던데요. 치매라기엔 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영환 씨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점점 불안해집니다. 나는 진실을 찾으러 온 사람인가? 아니면 진실을 감춘 죄인인가? 이 질문이 밤마다 나를 괴롭혀. 영환 씨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밀치는 장면을 보고 피투성이가 된 손을 바라보며 절규하죠. 안 돼. 내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어. 아침이 밝아오면 영환 씨는 자신이 본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침대 곁에는 익명의 쪽지가 놓여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대체 누가 이걸 남긴 거지? 만약 이런 쪽지를 발견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영환 씨는 점점 더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나? 내가 한 일은 무엇이었나?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요양원 정원에서 산책을 하던 영환 씨는 또 다른 환자와 마주칩니다. 박영화님, 당신은 왜 여기 온 거죠? 치매 치료 때문에요. 정말 그 이유뿐입니까? 당신 눈빛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갈망이 보여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영환 씨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누군가 혹은 여러 명이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합니다. 아들의 침묵, 아내의 병, 그리고 내 손에 남은 피의 흔적. 기억의 퍼즐은 점점 더 복잡해져. 영환 씨는 미술 치료 시간에 불길과 그림자를 그리고 치료사는 그림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이건 무슨 장면인가요? 그냥 오래된 꿈입니다. 때로는 그림이 기억을 불러오기도 하죠. 혹시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영환 씨는 그림을 바라보며
점점 더 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이 완전히 맞춰지지 않죠. 비가 그치고 새벽이 밝아오면 나는 결심해. 기억의 조각, 그 퍼즐을 맞추는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그 끝에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영환 씨의 기억의 조각들을 함께 따라와 주고 계신 여러분, 다음은 영환 씨가 점점 더 예상치 못한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벽의 요양원 복도는 낮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속삭임조차 벽에 스며들듯 퍼지죠. 지금 영환 씨가 이곳에서 마주한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비밀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밤마다 박영환님 혼잣말 하시는 거 들었어요? 혹시 치매인 척 연기하는 건 아닐까요? 영환 씨는 간호사들의 시선을 느끼며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이 요양원에는 영환 씨만큼이나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영환 씨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 남자는 밤마다 복도를 서성이다가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 아버지 하고 흐느끼며 옵니다. 누군가의 슬픔이 공기처럼 전해지는 순간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저 남자 왜 매일 밤 울고 있는 거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는 걸까? 영환 씨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가가 말을 걸어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왜 매일 밤 그렇게 우세요?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는 너무 늦었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환 씨는 그 남자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요양원에 모인 이들이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커집니다. 어느 날 영환 씨는 요양원 안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합니다. 여기에는 네가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다. 누가 남긴 것인지 알 수 없는 쪽지에 영환 씨는 불안해지죠. 이건 나한테 남긴 건가? 도대체 누가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영환 씨는 요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환자들과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기도 합니다. 식당에서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 한 노파가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식판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오늘은 오겠지. 오늘은 무엇을 기다리세요? 내 딸이요. 여기선 다들 누군가를 기다리죠. 하지만 기다림은 점점 희미해져요. 기다림이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될 때 그 시간은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요? 영환 씨는 노파의 말에서 자신도 모르게 슬픔을 느낍니다. 또 다른 날 영환 씨는 요양원 정원에서 한 남자가 누군가와 다투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남자는 요양원 직원과 격하게 언쟁을 벌입니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 여기서 일어나는 일 다 알고 있어. 진정하세요, 선생님. 여기선 모두가 안전하게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그 외로움은 얼마나 클까요? 영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이곳의 모든 이들이 각자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환 씨는 요양원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며
잠시나마 일상의 고통을 잊으려 노력하죠. 이렇게 모두가 웃고 있지만 누구도 진짜 웃고 있는 건 아니야.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말하지 못한 상처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영환 씨는 점점 이 요양원 전체가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던 중 영환 씨는 한밤중에 복도에서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그림자는 조용히 문을 열고 누군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영환 씨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라가 봅니다. 저 사람 대체 누구지? 왜 밤마다 남의 방을 드나드는 거지? 방 안에서는 낮에 만난 그 남자가 침대에 누워 흐느끼며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장면을 지켜보는 영환 씨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누군가의 고백을 훔쳐보는 듯한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끌리는 동질감이 교차하죠. 이렇게 요양원에서의 밤은 낮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밀과 고백이 오가는 시간입니다. 영환 씨는 매일 밤 자신이 점점 더 이곳의 비밀에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날이 밝은 요양원 정원에서 산책을 하는 영환 씨의 모습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햇살이 따뜻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점점 잊혀진다. 혹시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가? 여러분, 기억이 점점 흐려진다는 두려움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환 씨는 자신의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깨닫고 불안과 혼란에 휩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는 가족 면회가 열립니다. 복도에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습니다. 영환 씨는 한 남자가 자신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잊으세요. 그날 밤의 진실, 저도 알고 있어요. 진실을... 네가? 그날 밤 네가 집에 없었던 것도, 그리고 그 후로 네가 나를 피했던 것도, 설마 네가 뭘 알고 있다는 거냐? 아버지, 그날 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가 거기 있었다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네가 그렇게 변했던 거였구나. 죄송해요. 아버진 저를 지키려고 모든 걸 감췄지만 저는 그날의 기억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네가 그날의 진실이었구나. 가족이 숨겨온 진실이 한순간에 드러날 때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영환 씨는 아들의 고백 앞에서 말문을 잃고 맙니다. 그럼 내가 기억하려 했던 진실이 결국 너였단 말이냐? 그날 밤 저는 정말 어렸어요. 무서웠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처음엔 모든 게 선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점점 흐려졌어요. 아마 너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고 그 뒤로는 일부러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저를 감싸기 위해 모든 걸 떠안으셨죠. 저는 그걸 알면서도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람의 기억이 서로 다를 때 어떤 기억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영환 씨와 아들은 각자의 기억 속에서
서로를 외면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면회가 끝난 후 영환 씨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이 치매를 연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진실을 찾으려 했지만 진실은 이미 내 곁에 있었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리 있었던 거야. 영환 씨는 아들과의 대화를 곱씹으며 요양원 정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혼란, 그리고 가족을 향한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날 밤 영환 씨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 봅니다. 아내와의 추억, 어린 아들의 웃음, 그리고 45년 전 그날 밤의 어두운 그림자까지. 나는 정말로 모든 걸 잊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잊지 않으려고 애썼던 걸까? 여러분, 기억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붙잡으려 할수록 손에서 미끄러집니다. 며칠 후 영환 씨는 지난번 수상한 그 남자와 마주칩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박영환님, 저도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용서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용서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임을 영환 씨는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요양원이라는 작은 세계 속에서 각자의 비밀과 상처를 품은 이들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환 씨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잊지 못할 진실과 언젠가 용서하고 싶은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영환 씨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퍼즐 조각과 그가 선택한 용서의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박영환 씨의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기억과 현실, 과거와 현재가 한데 뒤섞이며 마치 오래된 필름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영환 씨의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치매를 연기했지만 결국 진짜 기억을 잃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 했지만 진실은 내 곁에 있었군요. 아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남기는 말은 무엇일까요? 영환 씨는 지금 아들과 마주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지며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용서받고 싶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한 적막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말로 다 하지 못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영환 씨의 머릿속에는 흐릿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린 시절 아들과 함께 뛰놀던 공원, 아내와 함께 웃으며 찍었던 사진, 그리고 45년 전 그날 밤에 비 내리던 골목까지. 내가 기억을 잃은 건 어쩌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받아들이고 싶어. 여러분, 영환 씨는 아들과 함께 요양원 정원을 거닐며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을 만끽합니다.
아버지, 사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아버지도 저만큼 힘드셨다는 걸요. 나도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심이 오가는 순간 그 모든 상처는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죠. 영환 씨는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요양원 미술 치료실에 들어갑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붓을 들어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갔던 바닷가 풍경을 그립니다. 아버지, 이 그림 기억나세요? 예전에 우리 가족이 함께 갔던 곳이에요. 아, 파란 바다. 그리고 저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던 그날이구나. 여러분, 기억은 때로는 그림 한 장, 노래 한 소절, 낡은 편지 한 장에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영환 씨와 아들은 그렇게 서로의 잊혀진 시간을 천천히 꺼내어 맞춰갑니다. 요양원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만에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아들아, 이렇게 네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올게요. 이제 영환 씨의 마음에는 오랜 죄책감 대신 따뜻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환 씨는 요양원 창가에 앉아 저무는 석양을 바라봅니다.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깔리고 바람이 살랑살랑 커튼을 흔듭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씨는 더 이상 자신의 기억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지나간 후에도 이제는 모두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죠. 아들은 아버지의 곁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어줍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해주던 동화책을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읽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 곁을 지킬게요. 그래, 고맙다 아들아. 이렇게 시간이 흘러 가족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마음에는 새로운 평화가 깃듭니다. 이제 박영환 씨가 요양원 창가에 앉아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영환 씨는 이제 모든 기억이 사라져도 남은 것은 가족의 용서와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그가 평생을 쫓았던 진실은 결국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요양원 직원들은 이제 영환 씨를 더 이상 의심의 눈빛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곁에서 따뜻한 미소로 하루하루를 함께합니다. 박영환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은 매주 요양원을 찾아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눕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숨겨진 비밀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떤 꿈을 꾸셨어요? 아주 오래전 네가 처음 내 손을 잡았던 그날을 꿈꾸었단다. 여러분, 황혼에 뒤바뀐 운명,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드디어 맞춰졌습니다. 이제 영환 씨의 마음에는 후회도 미련도 남지 않습니다. 요양원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영환 씨의 마음에는 따뜻한 빛이 남아 있습니다. 기억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에 남는 진실과 사랑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무는 법이죠.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직 풀지 못한 기억의 퍼즐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환 씨의 황혼은 이제 평화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치유와 즐거움이 있는 여러분의 치즈라디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